LG 에너지 솔루션 2023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1% 증가했고 영업손실 21.5%가 감소했습니다. 성과가 개선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1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루프의 길 참고해 주시고요.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9조 2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24.1%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더 증가했어요.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더 나오는 거로 되어 있지만은 스루프상으로는 내려가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58%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3.9% 상승했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35.8%가 증가했는데 매출 총이익보다 적게 증가했으니까 뭐 영업이익이라면 더 영업이익이 증가했을 텐데 영업손실이 2,99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4.2%가 그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2%로서 전년보다는 2.1%가 개선이 됐습니다. 어, 이것 중에서 그 참고적으로 그 영업의 밑에 있는 그 영업의 비용까지 해가지고 총 포괄 손익까지 표기를 해 본 겁니다. 요 목적은 그 이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을 오래간만에 에, 좀 이렇게 그 소개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 떠 왔습니다. 그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법인세 차감 전에는 이제 흑자로 그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그 기타 손익이라는 거가 3,760억이나 크게 그 증가를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는 뭐 굳이 그 찾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뭐 어떤 그 평가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그 이유가 돼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영업 이익까지만 이제 분석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오늘은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영업의 내역들이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그리고 참고적으로 실효법인세율이 꽤 높네요. 이상하게 법인세율이 보통 25%인데 이게 어떻게 35.1%나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뭐 이 세무 쪽은 잘 모르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실효 법인세율은 계산을 해 보는 겁니다. 수루프 회계로서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7.2%가 증가했는데 매출 증가율보다는 적게 증가를 했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추론이 나오죠. 그런데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 1차 추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증가를 했고 스루풋율도 44.3% 상승했고요. 운영 비용이 그 32.9%, 스루풋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으니까 이익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TOE 생산성도 그 상승을 했는데 스루풋 영업이익은 영업손실로서 3,424억 원, 전년보다 21.5%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433억 원이 더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및 반제품, 에, 제공품은 없네요. 그 가공 공정이 짧은 것 같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3,517억 원이 증가한 것이 에, 이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더 손실이 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ABC 재료비와 운영비용을 디커플링 하는데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했어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요게 이제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비성분에서는 반대로 표현이 됩니다. 원재료 사용액이 있고 상품의 매입액이 있습니다. 아주 표준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매출원가 재료비가 17.3%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용은 32.9%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통해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증이 됩니다. 딱 일치를. 그러나 원재료 사용액과 상품의 매입액은 검증할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B, C까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에 제가 재고 흐름 양식을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런 이유기도 하겠습니다. 어,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아까 그 제공품 계정이 없는 거로 봐서 가공 공정이 짧다고 봤는데 마찬가지로 그 가공 비율이 좀 낮게 나옵니다. 재료 비율이 꽤 높다. 그렇게 됩니다만은 일단 가공 비율이 1% 상승을 했고요. 재료 비율이 1%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쓴 대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필히 재고 흐름으로 검증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실제 이 업무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외주 용역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 2년 동안 어떤 모 업체를 해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패스를 하면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50%는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 입고액 출고액 아까 상품의 매입액은 이제 입고액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원재료 사용액은 출고액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기말 재고까지 확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보면은 왜 제조업에서 재고 관리가 중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회사가 제시했던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우선은 분석하기 전에 크게 두 가지로 MC와 OE로 나누는 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이런 내용을 볼 때 여기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상각비가 있는데 이게 한 600억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설비 투자가 있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종업원수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맞아 떨어지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일치를 합니다. PQ 총 제조비용 일치를 하고 일은 단지 단수 차이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PQ 생산 재료비도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도 표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삼성 SDI를 먼저 한 며칠 전에 분석을 했는데 전혀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추정할 수 없게 수년 동안 그렇게 공시가 되고 있는데
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그 3단계가 아주 말끔하게 검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보면은 삼성 SDI가 뭔가가 숨기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투명하게 하는 기업을 만나면은 저는 매우 감사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회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기업은 기준적으로 회계가 투명해야 된다. 이런 것을 끝없이 얘기를 해야 그 투명한 회계 속에서 우리가 충분한 논리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논리가 합리적인 논리가 안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분식회계 아니냐라는 어, 근데 이 세상은 참 합리적인 논리가 안 통하는 거죠. 특히 그 사회 인문학적 가짜 뉴스 등으로 인해 인격 파괴까지 당하는 피해를 보는 것에 비유하면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매우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이 기업, 회계 투명한 기업한테 대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회계 투명 기업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합니다.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회계가 나름대로 논리 연습 도구로 훌륭한 교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명한 회계가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1조 원이나 나갔는데 2.6%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무려 1333명이 증가했어요. 이 정도 증가면은 신규 그 시설 투자가 있었겠죠. 아마 계속 그 규모의 경제, 전기차 판매량도 늘고 하니까 전기차 배터리의 그 수요도 늘어나는데 계속 현재 적자 상태인데 언제가 손익분기점이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전기차가 세상에 이제 잘 나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면은 완성차 메이커는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배터리 납품하는 데는 왜 돈을 못 버냐? 이게 이제 중국하고 치열한 경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나고요. 최근 뉴스들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너무 그 난립을 해가지고 요즘 거의 뭐 몇 군데 빼놓고 이제 도산할 상태다.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얘야 이 전기차 배터리 원재료를 또 만드는 그런 또 그 기업들 국내에 보면은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데 LNF 이런 데가 이제 또 배터리 만드는 원재료를 또 그 생산하는 데죠. 그런 데가 이제 좋아지려 그러면 중국이 더 망해야 된다. 도산 치열한 경쟁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원재료가 중국에서 거의 생산된다는 게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원재료 있다고 다 그 돈 버는 건 아니다. 그 돈이 된다니까 너무나 남발이 돼가지고 난립을 해서 중국 전기차가 지금 뭐 뉴스들 들어보면은 도산 상태가 막 일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려오죠. 어쨌든 근데 임금이 8.8%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운반비가 또 크게 내려갔어요. 그 운반비도 아마 그 기름값 이런 게 내려간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 운송이 있으면 해상 운송 이런 것도 꽤 내려갔을 거다. 아니면은 신규 증설 공장이 완성차 메이카 공장 그 근처에다가 쳐가지고 운송비가 그렇게 이제 그런 전략 거점을 공장 거점을 완성차 메이커 근처에 만들어 가지고 운송비를 좀 절감하는 그런 어떤 전략도 세우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 수수료는 24%가 증가를 했네요. 중소기업은 정말 참여하기 어려운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적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반 중소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그 시장에 진입하기는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5.1회전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수르풋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로 봐서 이렇게 역방향의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도 좀 증가했고요. 이자 보상 비율은 그 마이너스긴 하지만은 전년보다 개선이 됐습니다. 뭐 이자도 못 내고 있다 하는 거죠. 마이너스는 거는 이자 내는 돈만큼도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 7.3배만큼도 그 영업이익이 적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현금 버퍼율도 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상승 역방향은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아까 1, 2, 3단계에서는 그 투명하다고 일단 그렇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 분명히 반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순병항 데이터를 입증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 충분조건 논리도표로 표현을 한 거고요. 원재료에 대해 1,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인데 반중 추론은 그 반대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증거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을 것이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그 원재료 가격이 에, 올라가고 판매 가격도 올라갔는지 확인하기가 이 계통이 아직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 판매 가격 노출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량으로 한번 해보면은 그게 재고 회전율이 내려갔을 것이다. 는 게 입증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 2, 3단계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회사가 여기 뭐 소형 어플리케이션 양극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소형 말고 대형 어플리케이션 양극재하고 또 틀린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로는 되어 있어요. 이것도 대형으로 전기차 대형해도 전기차라는 것도 소형을 쫙 맞춰가지고 한 대분을 갖다가 거기다 채우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거라고 보면은 이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가 맞죠. 그러니까 반증 추론은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품 가격 추이는 또 전기차 배터리는 공시를 안 했어요. 이거는 또 인상을 시킨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납품 가격도 인상이 됐겠느냐 했더니 영업 비밀로 못 알려주겠대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그것을 그냥 뭐 그냥 적용해보자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17.5% 내렸으니까 제조원가 비율이 87.7%니까 하락 안팎률은 15.3%다. 가공 비율도 좋다 적용하자. 그러면 15.2%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17.3% 상승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뭐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반중 추론에서는 원재료는 실패하는 거죠. 경쟁 관계로 전기차용 배터리 가격은 인상시키지 못했다고 해도 원재료 가격 하락에 의한 영업손실 감소로도 해석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투명성 이 반증은 금액으로는 안 되지만은 아까 이게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 그거는 수량으로 해보면은 최고 회전율이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말 매출액이 아니고 손익분기점을 예상을 해보면은 계획을 영업이익을 제로로 만듭니다. 이게 영업 손실 2,990억이었는데 이걸 제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봐요. 그러면은 한 12조 3천억 하면은 에,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4천억 이익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재고가 31% 증가했거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요게 연말까지도 연장해서 계속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거꾸로 32%를 줄인다면은 영업손실 여전히 5천억 정도 영업손실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원가 회계라는 마녀한테 우리는 마녀한테 그 유혹을 당해서 현재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마녀한테 그 벗어난 스루프 회계로는 12조 7천억 정도면은 충분하겠다.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 경우도 뭐 540억 정도 적자지만은 이것을 그 흑자로 돌리는 데는 재고 회전율을 상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7%만 더 노력을 해보자. 이 정도 노력을 못 하겠느냐? 4분기 중. 그러면은 한 13조 1천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은 한 809억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판매 예가는 그 스루퍼 회계 기준이 좀 적게 나옵니다. 아니, 에,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와요. 이 높게 나올 때는 재고가 그 감소할 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좀 뭐 통계치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이제까지의 그 비례적으로 그 예측할 때는 이 통계치에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이, 이 조견표가 맞는데 지금 재고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한 것은 그 확인이 되는데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높게 나왔죠. 그게 그러면 어떤 경우냐? 그래서 이거는 손익분기점 매출 계획을 제가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최근에 그 분기 쪽에서는 그 현금 재무지표를 안 했는데 어차피 한번 해보기로 한 거니까 이 현금 재무지표를 12개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그 많긴 해요. 하지만 이제 핵심은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그 채권자가 1조 한 7천억 정도가 돈을 더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율이 올라갔죠.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도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적자를 보고 있는데 배당을 못하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그 10조 원 돈의 그 이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 이 요거 마이너스로 표현했어야 됩니다.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돈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온 거지만은 10조 원의 그 유상 증자가 있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은 1조 한 7천억 정도가 잉여 현금 흐름이 그 이 돈을 잃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3조 8천억 정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돈이 많이 나간 게 결국 캐펙스, 그 유동자산, 그러니까 설비 투자 뭐 이런 쪽에 크게 많이 나갔어요. 이렇게 이제 현금 재무지표로도 그 비교를 해보면은 더 그 상황을 우리가 그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루프 분석과 현금 재무 지표 분석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업종이라도 수렴이 된다. 현금 재무지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43만 원으로서 5,500원, 연초보다 5,500원 죄송합니다. 하락했고요. 500원짜리가 액면 가격이 이제 장부 가격보다 597%. 이 정도는 좀 봐줄만 합니다. 서울 아파트 부동산 가격만큼이나 거품이라고 본다. 근데 이거보다 몇천 프로 올라간 에코프로비엠이라고 그 이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품이 아니고 초거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그 외국인 지분율도 그 5% 이하인데 4.53%인데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이상 LG 에너지 솔루션 3분기 실적을 분석을 해보고 손익분기점까지 예측을 해봤습니다.